30분만 유튜브에다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야 진짜 바로 그냥 짚고 버려버리네. 와, 얘가 저기 예전 성현이 어디 갔는데? 내가 저 편집이 가능해? 이제는 그치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짤까 한 거지. 갑자기 제일 먼저 보는 거야. 잘라갖고 그러니까. 자, 보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pH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물의 자동 이온화다. 자, 물이 자동적으로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전해질이다 비전해질이다. 전해질. 네. 네. 물은 비전해질입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비전해질이어서 뭐라고 한다?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습니까? 순수한. 순수한 물은 비전해집니다. 그런데 자,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뭐예요? 부딪힌다는 얘기죠. 충돌을 하게 된다. 충돌을 하게 되면 얘가 아주 극히 적은 입자입니다. 매우 적어서 우리가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만큼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뭐한다?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H3O 플러스라는 하이드로는 이온화, OH-라고 하는 거가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더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의 자동 이온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뭐다? 가역반응입니다. 역반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양적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1몰의 물 분자와 1몰의 물 분자가 부딪혔을 때 실제로 1몰이라고 하는 건 몇 개야? 6.5 곱하기 10의 2.3개 아니야? 그지? 1몰이라고 하는 건 아보가드로 쓰니까 6.5 곱하기 10의 23개의 분자들끼리 붙인 거예요. 그지? 근데 이 중에서 6.02 곱하기 10의 2.3개 6.02 곱하기 10의 23승리만큼 부딪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이온이 되는 건 얼마? 몇 점? 아 마이너스 7승. 그죠? 10의 마이너스 7승만 된다는 얘기야. 이득이요. 그럼 이온화가 안 되고 물 분자로 남아있는 게 얘만 이온화가 되니까 물 분자로 남아있는 분자들의 개수가 얼마인 거야? 0.999999 아이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몰이야 1몰 중에 얘 1몰 중에 얼마가 남아있는 거야? 0.999999 아이씨 내가 뭐야 씨 7개 실제로 얘가 이온화된 건 얼마? 이온화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전제 조건에 뒀듯이 거의 이온화가 뭐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질인 거죠. 그다음 순수한 물은 지금까지 뭐로 배웠어? 비전해질 전류 흘러가는 거. 아는다고 배웠던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적은 양을 뭐하다? 이제는 우리가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얘기야.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얘기는. 오케이? 그게 물의 자동 이온화야. 아 그리고 얘는 뭐다? 이온화 과정은 가역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한다?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지 않는 거야.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야, 반응물도 존재하고 생성물이 이온 상태도 뭐야? 공존을 하면서 그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물론 정반응이 우상에 나타날까 역반응이 우상에 나타날까요? 얘는 역반응이 더 우세할 거예요. 정반응보다. 왜냐면 정반응이 우세하면 얘가 양이 많아져야 되니까. 얘는 정반응보다 뭐야? 만들어지려고 했더니 뭐가 돼? 오씨 우리는
원래 물이었어. 그리고 뭐야? 반대로 지금 진행한다는 얘기야. 이해됨?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다.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KW라고 하는 값을 쓸 때 얘가 뭐라 했습니까? 평형상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KW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라고 한다면 이온화상수,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KW라는 값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 자, 반응물의 평형농도의 곱 분의 생성물의 평형농도의 곱이니까 이 네모칸이 뭐라고요? 물론부입니다. 요번에 그 고3 학생들 10월 모의고사에 4학년기 중화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H3O 플러스의 네모칸 혹은 OH-의 네모칸 무슨 얘기야? 얘 네모라고 표현되는 얘는 뭐야? 물농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물농도라고 안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는 각각 무슨 농도다? 물농도인데 그냥 물농도 아니고 무슨 상태? 평형 상태의 뭐다? 물농도입니다. 화학평형 상태. 더 이상 양이 변하지 않는 상태의 농도를 뭐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 있는 분자가 뭐예요? 분모가 얘는 삭제가 됩니다. 왜 삭제가 된다 그랬죠? 이온화 평형상수식에서 우리가 고체나 누구는 용매죠. 이렇게. 야, 얘 봐봐, 얘 봐봐. 1몰에서 얼마로 변했어요? 0.99999 몰로 변했잖아. 그럼 쟤는 1몰이랑 0.9999나 뭐야? 같아, 이씨. 뭐 차이가 나? 그지? 차이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체나 용매는 뭐야? 용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용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뭐한다? 화학 평형상수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KW의 값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한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평형농도와 OH의 마이너스의 평형농도의 곱의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리고 이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KW는 누구의 영향만 받는다? 얘는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온도가 뭐다? 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머지 농도나 압력이나 양에 관계없이 뭐하다? 항상 일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여러분들 용액에 대한 STP 스탠다드 포지션을 그러죠. STP라고 하는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게 이게 기체 상태에서는 누가 우리가 얼마를 0도씨 1기압을 보통 우리가 STP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기체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용액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5도씨 1기압을 잡아줍니다. 이제 스탠다드 포인트 이건 국제적인 거예요. 전 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KW라고 온도를 몇 도씨? 25도씨에서 잡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양적 관계 가만히 볼까? 선생님 얘네가 따끔하고 하나하나 붙여갖고 얘네가 몇 개가 생깁니까? 하나하나 1대1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형 농도는 항상 뭐 할 거다? 같을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5도씨에서 얘를 쟀더니 얘 값이 얼마가 나오더래? 1.0 곱하기 10에서 14승 몰농도가 나오더란 얘기야. 그러면 온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돼? 이 값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KW의 값이 KW라고 하는 값이 이온화 상수의 값이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KW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약간 증가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이온이 되는, 즉 이온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얘가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아니요? 그지. 막 헷갈려 죽겠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위 온도가 높은 여름이면 어떻게 하니? 여름에 체온을 바깥으로 빼내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대가 생기는 거지. 바깥의 온도가 25도씩 높아져. 그럼 어떻게 돼? 더워 죽겠는데. 안에를 밖으로 빼내야 된단 말이야. 니네 호흡은 뭔데? 발열 반응 아니야? 호흡에 의해서 열애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돼? 잘 안 돼. 겨울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설 수도 있긴 후 나와. 맞아 안 맞아? 그럼 주위 온도가 낮을수록 뭐야? 발열 반응은 쉽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거꾸로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뭐 할수록 높아질수록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럼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물의 자동 이온화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흡열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끄떡끄떡 거려놓고 나중에 가서 뭐야? 딴짓하지 말기. 맞지? 그래서 자 25도씨 상태인 H3O 플러스하고 OH-란 말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의 농도는 뭐 할 수밖에 없다? 1대1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둘을 곱한 값이 얼마라고? 1.0 곱하기 10에서 14승 부르니까 이들 각각의 농도는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7승. 그렇죠. 얘네들의 각각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에서 7승 몰 농도가 될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는 얘네들의 농도가 같은 상태는 얘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얘는 중성용이구나. 중성 상태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H 플러스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 H3O 플러스라고 씁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요? 하이 드로늄 이온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드로늄이요. 예전에는 옥솔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이드로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됐지? 그래서 순수한 물은 중성 상태에서 순도에 의해서 극기일부가 이온화가 되고 그 이온화 과정이 뭐다? 다약 반응이야. 그래서 평형 상태에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반응물의 평형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평형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값인데 고체나 용매는 우리가 이온화 상수, 평형 상수식에서 뭐한다? 제외를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모는 사라져. 그러면 이온화 상수라는 값은 이온들의 곱의 형태구나. 평형분들. 그래서 그 값이 25도씨에서 얼마다? 1.0 곱하기 10에 14승 몰라오는 거 요구합니다. 25도씨에서 이 값이 나오는 건 반드시 뭐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왜? 기준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농도는 얼마다? 1.0 곱하기 10에 7승 몰 나오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이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KW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 둘의 곱을 곱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1.0 곱하기 10에 14승 몰이 나와야 한다고. 그게 중성 상태에서 뭐라고요? 흡열 농도가 같은 상태인 거지. 맞아. 왜? 그 다음 거 들어가야 되니까. 세 번째. 수용의 액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와 물의 이온화 상태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세 번째 들어갈게요. 수용의 액성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안 보이나? 오래 쓰기 생각보다 요즘에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 정도가 이온이라는 개념이 쌤, RNA R이네. RNA에서 3 배울 거네. 4 아니나 하지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 수용액의 액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수용액의 액성인데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25도씨. 자, 25도씨하고 뭐는 1.0 곱하기 10-14서 몰 정도는 뭐라고요? 세트입니다. 따라다니는 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물이 자동 이온화가 됐대. 자동 이온화가 돼서 가약 반응을 일으켜서 하이드로겐 이온하고 누가 OH-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KW라고 하는 뭐의 값? 이온화 산소의 값이 H3O 플러스의 평형 농도와 OH-의 평형 농도를 곱한 값인데 25도씨 상태는 얼마? 1.0 곱하기 10-14는 몰 농도고요. 그죠? 몰 농도형이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이온의 농도와 OH-의 농도가 같은 상태. 얘네가 얼마로 같아요? 7승 몰농도로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중성이라고 한다. 송의 액성에 대해서 얘를 중성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오케이? 맞지? 자, 그런데 선생님 이 물에다가 뭘 넣어놨어? 물에다가 H2라는 물에다가 H2라는 물이야. 그럼 물만 있으면 서로 뭐 할까요? 자동 이온화가 돼 있지 않겠냐는 얘기지. 네.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HCl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산성을 띄워요. HCl을 섞어버리면 이 안에서는 이온화 과정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온화 과정이 두 개가 나타난다니까. 네. 어떻게? 첫 번째,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나타나는 이온화 과정이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그지? H3O 플러스하고 누가? OH 마이너스다. 그지 않을까? 그렇죠.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HCl을 첨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H2랑 만나서 뭐가 됩니까? 또 가역 반응에 이온화 과정이 생기네요. 그럼 H3O 플러스가 뭐가 생겨? 그러면 자, 이 물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되면 난감하네. 왜? 원래 같았었단 말이에요, 얘네가. 근데 HCl이 되게 누가 많이 없어? H3O 플러스랑 하이드로민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지? 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많아졌어. 원래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7승을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많아졌어?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 평형도 안 변한다며. 얘가 안 변한다며. 근데 얘가 많아졌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줄여야 돼. 빨리. 맞아. 그러면 얘가 나오는 얘는 무슨 반응이? 역반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역반응이 진행이 돼. 그러면 뭐가 사라져? H3O 플러스 사라지고 OH만 점점 사라져. 근데 H3O 플러스는 얘가 어떻게 돼? 만들어주고 있잖아. 다시요. 네. 이 위에 반응은 역반응이 나타나. 역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H3O 플러스 OH만 사라져야 돼. 뭘로 바꿔야 돼? 물로 바뀌어야 돼. 네. 역반응이니까 맞아? 네. 근데 H3O 플러스는 누가? CL 얘가 만들어준다니까. 그럼 누구의 숫자만 쓰는 거야? 결론적으로. OH 마이너스. OH만 숫자만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얘네 둘을 곱한 얘네들의 평형 농도를 곱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같이 따로 유지돼요. 얘가 나와야 돼. 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용액이라고 하는 건 물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뭐야? 다른 산해 물질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의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가 무슨 반응이? 또 다른 평에 도달해서 역반응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얘는. 얘만 있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우리 눈 안 나 그리고 뭐하고 있어? 평형 상태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HCl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된 거야? H3O 플러스가 많아졌어. 그럼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생겨서 OH는 뭐가 돼? 줄어든다니까. 그럼 OH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산성 용액에서는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누구보다 OH-보다 커져. 그걸 우리가 뭐라고? 산성 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거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곱한 크기는 뭐 해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야.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얼마? 마이너스 12.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한 크기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4. 얘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H2라는 물이 이 안에서 만나 뭐하고 있었어? 우리는 평형 상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러면 H2하고 H2가 만나서 와 H3O 플러스라는 놈하고 OH-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 뭘 넣는다? NaOH를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이온화가 됩니다. NaOH라는 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역 반응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면서 Na 플러스하고 뭐로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뭐가 생겼어 이제? 그랬다. OH-가 많아졌슈. 그럼 이게 많아지면 위에 있는 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 역반응. 그죠? 역반응이 나타나요. 역반응이 나타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이 작아진 건 얘가 뭐야?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야. 채워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안에 용해져 있는 H3O 플러스의 평농도보다 누가 OH- 평농도가 더 클 때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염기성 용액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OH-가 만약에 10-4승목이래. 그러면 얘가 얼마? 10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재현이가 질문할게요. 뭐 첫 번째 반응에서요. 음. H3O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반응을 해가지고 H3O 플러스의 필요량이 많아져가지고 그지? OH 마이너스의 뭐야, 수가 그렇죠. 줄어든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HCl 분리되면서 H 수소가 나오면서 OH 마이너스 반응을 하면서 같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물의 이온화가 그냥 증가하는 반응으로 갈 수는 아 얘가 얘랑 반응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물의 이온화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어느 한쪽이 아 많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온화 상태 같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얘가 지금 변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된다? 그거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논리를 풀어야 돼요. H3O 플러스가 많아졌어. 오라 얘 양이 많아지면 뭐가 돼? 얘가 흔들리거든. 얘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나타나면서 얘를 줄여줍니다. 근데 얘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서 주는 거죠. OH가. 얘가 따라서 줄기 때문에 H3O 플러스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게 뭐야? 산동력이라고. 염기성에도 마찬가지 OH-가 많아지다 보니까 얘 많아져서 얘를 줄여야 돼.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나타나면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다 보니까 H3O 플러스 양만 뭐야?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야. 그게 뭐라고? 염기성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뭐라고요? 얘네들의 곱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화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놈이 중성 용액이든 산성 용액이든 염기성 용액이든 어쨌거나 얘네들의 농도의 곱은 얼마?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수용액의 액성을 파악하는 방법. 실제로는 뒤에 있는 여기 숫자 농도에 대한 얘기를 싹 제끼면 중학교 때 배우던 거잖아요. 물 안에 H 플러스가 OH보다 마이너스가 많으면 뭐야? 걔는 산성,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뭐야? 염기성, 같으면 뭐라고? 중성. 근데 이제는 뭐야? pH나 pOH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농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한다?
농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 그래서 이미 앞에서 뭐예요? 그 농도를 가르치고 넘어온 거예요. 됐지? 그래서 세 번째 수용의 액성에 대한 얘기,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얘기, 그 안에 뭐한다? 산이나 염기가 녹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 근데 이걸 말로 여러분들 표현하면 보기를 내주면 어떻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아, 얘가 넣었어, 얘가 많아져, 와, 위에 이 가역 반응은 뭐가 된다?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네. 하지만 이 전체가 뭐냐? 수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H3O 플러스나 OH-의 농도의 곱은 뭐한다? 변하지? 않아요.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HCl 요괴되는 과정이 가루가 됩니다. 온도가 살짝 변하긴 합니다. 근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의 액성까지 이제 뭐예요? 봤어요. 그죠? 네. 액성까지 다 먹고 났더니 문제가 뭐야? pH하고 pOH래. 자, 용액의 pH하고 pOH. 아, 그렇군요. 자, pH입니다. 일단 pH는 뭐라고요?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주는 뭐다? 지수입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pH라는 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pH의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상용농도에 H3O 플러스의 무슨 농도? 평형농도로 표현을 한다. 평형농도. 그래서 이 평형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뭐라고요? pH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면 보자.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일 때 pH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게?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pH가 얼마? 1이겠죠. 맞아 안 맞아? 이거 모르면 뭐지? 수학생한테 혼난다니? 그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란 얼마예요? 2예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란 얼마다? 3이에요. 아, 농도가 10의 마이너스인 거 같으니까 눈에 보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래서 얘가 중성 상태인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게 중성이라고. 그래서 pH는 1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1이 감소하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몇 배가 증가한다? 10배가 증가하네요. 그러면 산의 세기도 뭐야? 10배만큼 증가하겠네요. 산의 세기도 맞습니까? 10배만큼 증가하겠지. 그지? 이게 수소연의 농도 지수. 땡! 뭐 로그를 나보다 더 잘 할 테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pOH입니다. pOH는 뭐야? 수산화 이온의 농도 지수를 뭐라고 한다? pOH라고 한다. 그래서 pOH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상농도의 누구다? OH 마이너스의 상용농도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pOH라고 표현을 한다. pOH라고.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똑같이 여러분 쓰면 되겠네요. 와, OH의 마이너스의 농도에 대해서 pOH 값을 나타낼 수 있겠네.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 얼마? 1.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2. 아, 그렇군요. 얘도 똑같이 1이 감소하면 뭐가 된다? OH 마이너스 농도가 10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염기의 세기도 10배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였죠? 마이너스 25도씨 상태의 KW 이온화 상수의 값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평형 농도를 곱했을 때 값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들을
농도가 아니라 pH나 pOH로 바꿔도 되겠네요. 네. 그럼 무슨 얘기야? pH와 pOH를 더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7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중성 용액이라고 하는 것, 중성육이라고 하는 것은 pH와 pOH가 둘 다 얼마일 때요? 11대 7대 아니겠네. 그러면 산성용액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농도가 더 커야 돼요? H3O 플러스 농도가 커야 되잖아. 그러면 pH 값하고 pOH 값을 얘기했을 때 얘네들 더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산성용액에서 pH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러면 pOH가 얼마? 그럼 농도 보입니까? 네. H3O 플러스 하이드로겐 농도는 얼마? 10-2승몰. pOH, OH-의 농도는 얼마? 10-12승몰 농도. 오케이? 얘 계산문제 나온다 학교 시험에서. 야, 여기에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 10-2승몰. OH-의 농도는 얼마? 10-12승몰 농도군요. 그래서 곱해서 얼마가 나와? 똑같이? 얘가 산성이 아니? 그러면 염기성용액은 어떻게 될까요? 염기성용액도 마찬가지야. pH하고 pOH를 더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pOH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러면 얘 얼마? 12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pH라고 하는 놈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 pH는 7인 상태가 뭐라고 할까? 중성. 얘가 0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죠? 강한 산성. 그리고 pH 값은 14로 가면 갈수록 뭐야? 강한 염기가 되겠죠. 그럼 pOH도 똑같네. pOH도 똑같이 우리가 범위 정할 수 있겠네. pOH라는 건 뭐예요? 얘가 중성 7이. 그럼 0으로 가면 뭐야? 얘는 강염기. 얘가 14로 가면 뭐라고요? 강산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pH하고 pOH를 더한 값은 얼마? 14 14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용액의 pH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용액의 pH 뭐죠? pH 미터기라는 게 있고요. 그죠? pH 미터기. 제가 pH 미터기는 리플로 되어 있습니다. 용액 안에 딱 넣어 넣겠습니다. 그 수치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시약도 있네요. 그래서 지시약에 대한 색깔 변화는 암기할 수 있으려나? 하고 있으려나? 요거 잠깐 지우고 들어간다잉. 지시약에 대한 얘기 또 정리 안 해줬다고 솔직히 소원 중에 내는 골치 아프다. 자,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인데요. 이 지시약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응? 지시약도 뭐야? 너무 빨리 너무 좋다. 얘 약산이야, 약염기예요. 그래서 지시약을 풀어서 넣어놨을 때, 그지? 유튜브에 꼭 올려주세요. 자, 지시약이 뭐냐? 이 지시약도 약산과 약염기성입니다.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 약사가 염기성. 그지? 그래서 지시약에 대한 색깔 변화는요, 빨, 모노, 초타.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무무빨이 누구의? 그죠? PP라고 합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산중염의 색깔 변화. 그 다음이 빨, 노노가 뭐라고요?
메틸 오렌지용입니다. 산중염. 그리고 마지막에 노초파가 뭐라고요? 곰티블루 BTB용에게 산중염이니까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트머스 용액. 자, 리트머스 용액은 빨, 고, 파예요. 빨간색이 언제? 산성. 보라색이 언제? 중성. 파란색이 언제? 염기성의 색깔 변화입니다. 그지?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pH 시험지가 나옵니다. pH 시험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원형으로 생겨서요. 거기에 뭐야? 용액을 묻혔을 때 색깔이 나타나면 그 색깔에 뭐야? 이게 원형 형태로 pH의 색깔이 뭐야?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색깔 보고 뭐 한다? 아, 얘는 pH가 얼마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까지 지시약부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까지. 그죠? 자, 물의 자동 이용화 pH 기억나는 거 뭐예요? pW 25도씨 1.0 곱하기 7에서 몇 승? 14승 몰라. 제가 pH와 pH를 더한 값을 항상 얼마? 14가 나와야 된다고 하나. 되셨죠? 그래서 여기 물의 자동 이온화 pH 땡. 예, 한번 씁니다. 그냥 아는데 카톡 오자마자 그냥 그냥 야, 막, 또 기만나.